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제론의 수요에 관련된 내용인데 54페이지의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부동산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소득, 부는 웰스, 재산이죠. 또 연령 분포, 이자율, 금리라고 하죠.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소득의 결정 요인입니다.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같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상의 동그라미, 수요 곡선 상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 부동산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점 A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데, 이 A점이 이 부동산 가격이, 이런 부동산 가격이 변하죠. 상승해서 변하면 A점이 수요 곡선, 이 동일한, 같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A점이 B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 같은 수요 곡선 상에서 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2번, 3번, 부동산 수요 곡선이란 단위당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부동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다.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인구의 증가, 가구 분리 형상으로 인한 핵 가족화의 경향이라든지 금리가 인하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이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죠. 대체재 가격 하락, 요게 틀렸죠. 대체재 가격 하락이 틀렸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자, 이 수요량의 변화와 이 수요의 변화를 여러분이 공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수요량의 변화, 이 수요의 변화를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은 변화가 없죠. 자, 이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뭐 소득이라든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를 하죠. 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우리가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는 내용이죠.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리가 가격, 우리가 수요량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이 동일한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P0라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은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이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어떤 요인에서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대체재 가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인데, 우선은 거기 보니까 대체재와 보완재가 나오죠. 자, 여러분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죠. 연관된 상품, 이 연관된 상품의 가격의 변화. 자, 여기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재 가격 하락 한번 볼까요? 자,
자, 여러분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우리가 빌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빌라 시장에서 보면은 빌라 가격 그리고 빌라 수요량이 주어졌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이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Q0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있어서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빌라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빌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빌라 소비를 줄이면서 아파트 소비를 늘립니다. 그래서 빌라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요. 빌라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감소가 돼요. 그래서 4번 질문에 수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의 증가 요인이 아니라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따라서 4번 정답. 자, 유효 수요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하죠. 자, 이 유효 수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하는데 유효 수요라는 것은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지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 능력도 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살 의사도 있지만 지불 능력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게 부동산 수요입니다. 5번 맞는 지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는 100-4QD다. 예? 자, P-는 100-4QD로 주어져 있다. 자, 이때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고 있는데, 자, 밑줄.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밑줄, 여기 가정했어요.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은 당연히 수요량도 2배 늘어나겠죠. 자, 이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늘어난다면, 가정을 했는데 이 말은 시장의 소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면 시장의 수요량도 2배가 늘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요량을 한번 구해볼까? 수요량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 마이너스 4QD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죠. 플러스 4QD는 100 뭐죠? P가 되죠.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우리는 Q는 4로 나눠주니까 25 4분의 1 P죠. 자, 여기서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는 것은 양변에 뭐를 2를 곱해줘야죠. 수요량도 몇 배? 2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요량도 이렇게 2배. 25 4분의 1 P가 되죠. 수요량도 2배가 돼요. 이때 여러분이 요 값이 얼마 나오죠? 이 2 곱하기 QD,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바로 우리는 새로운 시장 수요량 QM이죠. 새로운 시장 수요량 QM인데 QM은 전개시키면 얼마죠? 50 2분의 1 P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2QM은 100 P다. 고로 P는 100 2QM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분 시장 수요, 우리가 개별 수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자, 이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를 다 수평으로 다 더해준 것을 시장 수요라고 하죠. 따라서 개별 소비자들의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한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이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수요 법칙은 가격 변화에 따르는 수요량의 변화와의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마이너스 음의 관계, 역관계를 말합니다. 자, 투기적 수요는 수요 법칙의 예외적인 형상 맞습니다.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죠. 대체 효과. 그래서 여러분 대체 효과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아파트 가격 할까요? 커피 가격 할까요? 커피와 홍차 대체 관계죠.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은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커피 가격이 상승한 만큼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니까 홍차 소비를 늘리죠.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홍차 소비를 늘리는데 이것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대체 효과. 그래서 소득 효과가 아니라 대체 효과입니다. 3번 정답. 수요의 변화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국지성이 좀 강한 우리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5번 지문은 23회 시험 정답 지문으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정답이죠. 자, 시험 문제 또 이걸 출제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격이 변동했죠. 부동산 가격이 이만큼 변동했죠. 이 부동산 가격이 이만큼 변동했을 때 수요량은 우리는 이만큼 변동했어요. 이걸 뭐죠? 가격 변화에 따르는 수요량이 변동되는 이 효과를 우리는 가격 효과라고 하죠. 이 가격 효과는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하락하면서 우리가 소비가 줄어드는 무슨 효과? 소득 효과가 있어요. 실질 소득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소득 효과가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체 관계는 다른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비를 줄이면서 다른 상품 소비를 늘리죠. 부동산 상품 소비를 줄이는 이걸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좀 주의해 두시고 8번으로 갑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온 여러분 수요의 변화 요거죠.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요량은 가격의 변화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이 가격이 변하죠. 이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자, 이때 가격이 변하거든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고요. 상이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변화 가져오지 않는 건요. 수요량의 변화를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1번 정답.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를 말하지 수요의 변화가 아니다. 1번 정답입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인구라든지 여러분이 뭐 인구에 있어서의 변화, 소비자에 있어서의 선호도, 기호에 있어서의 변화, 이 소득에 있어서의 변화라든지 또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 자, 이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죠. 기대.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뭐 이런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 정답이죠.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요 내용이죠. D0를
이 D0를 D1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자, 시험 문제에 17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우리 25회 시험 작년에도 또 출제했었죠. 자, 그러면 수요에 있어서의 감소 요인 찾아라 얘기죠.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자, 여러분이 주택 거래 규제, 뭐 투기 과열 지구 또는 투기 지역을 해제를 하죠. 그래서 이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은 황금성이 좋아져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1번은 수요의 증가, 2번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인데 문제에서 열등제란 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바로 뭐가 돼? 정상제입니다. 문제 열등제가 없으면 다 정상제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모기지 대출금리. 자, 주택 담보대출금리죠. 자, 주택 담보 대출에 있어서의 금리 또는 이 모기지 또는 금리인데, 이 모기지론 금리가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의 증가. 5번 주택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 건축 자재의 가격은 건축비가 하락을 한 건데, 건축비가 하락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5번은 공급의 증가 요인. 4번이 정답인데,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 얘기죠. 여러분이 대체재의 가격. 자, 예를 들어서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빌라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빌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빌라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감소죠. 대체재의 가격의 하락은 수요의 감소 요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상당히 중요한 내용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 자, 좌측. 이렇게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좌측으로 이동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여러분, 좌측으로 이동은 수요의 감소 요인 찾는 건데 모두 몇 개이냐 찾는 거죠. 자,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또 문제에서 열등제 말이 없죠. 그럼 정상제입니다.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1번은 첫 번째 수요 증가.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 관련 없죠? 사회적 인구가 줄어든다.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 감소 하나 나왔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여러분,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아파트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틀린 지문이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다. 자, 선호도 기호가 줄어들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대체주택인 가격이 하락하면은 아파트 시장에서의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맞는 지문이죠.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은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이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 이 세 가지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3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 요거 상당히 하나라도 모르면요 틀리는 문제죠. 상당히 중요한 난이도 상인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잘 확인해 두시고, 자, 11번 다음 중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수요의 증가죠. 예상되는 가격이 상승. 여러분,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1번 수요가 증가 맞고, 2번 예상 소득의 증대. 자,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시점 소비를 늘리죠. 수요의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예를 들어서 B점이 A점으로 이동하죠.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소득이 증대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 자, 이래서 커피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차 시장에서의 홍차 수요는 증가하죠. 그래서 5번은 수요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여러분 12번 문제 이런 것도 출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올해 시험에도. 자,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 한번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은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금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것은 자금의 조달 가능성이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기억은 수요의 증가. 당해 부동산의 규제가 완화된다.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한다든지 완화가 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현재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맞고요. 모기지론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죠. 또 맞는 질문. 대체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가 감소를 하고 또 보완재 가격 상승인데 자, 보완재 가격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완재. 자, 이 보완재인 우리가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 보완재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시장에서 이 프림 가격 수요량이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P0일 때 Q0만큼 소비하는데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에 대한 수요량이 수요 법칙에 따라 감소하는데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에 대한 수요량도 감소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또 왼쪽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의 감소 요인. 그래서 미음과 비읍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맞죠? 4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업부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이용의식보다 소유의식이 강화된다. 소유의식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억은 수요의 뭐죠? 증가 요인이겠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자, 니은 가까운 장래에 주택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 예상되면은 현재 시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또 뭐한다? 증가를 하겠지. 수요의 증가. 디귿 증권, 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 자산의 호황을 누리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뭐죠? 감소. 디귿은 수요가 감소하고. 네 번째 니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감소. 그래서 기역, 니은은 수요를 증가시키고 디귿, 니은은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기역, 니은, 디귿의 경우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우측하니까 틀렸죠. 여러분이 디귿은 기역, 니은은 수요의 증가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지만은 이 디귿, 니은은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 디귿은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1번 정답. 2번 기역과 같은 상황. 어떻게 돼요? 소유의식이 강화되죠. 이런 상황 하에서 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 감소할 수 있죠.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3번 니을은 수요 곡선을 뭐죠? 수요의 감소니까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맞고. 4번에 디귿인 경우 증권 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 자산 시장의 호황을 이룬다는 것은 이 증권 펀드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거죠. 이 주택을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대상의 상품으로 본 겁니다. 맞는 질문.
5번 유사 부동산이 과잉 공급되면은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되겠죠. 자, 수요 곡선은 디귿 니을과 같은, 수요가 감소되니까 디귿 니을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일 것이다. 맞는 질문이죠. 유사 부동산의 과잉 공급은 부동산 수요를 제약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은 1번이죠. 상당히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또 유형의 문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A 지역의 아파트의 수요 공급에 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아파트는 정상적이고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A 지역에서 대체주택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한 만큼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기역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니은 아파트 생산비가 상승한다. 생산비는 공급입니다. 생산비가 상승하면은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의 감소 요인. 자, 모기지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은 소비자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자, 대체 투자자인 주식이 불황이다. 자, 주식이 불황이 되면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죠. 4번 정답입니다. 자, 이때는 주식과 아파트를 투자 대상의 상품으로 보는 거죠. 자, 소비에 있어서 보완제인 택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택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수요도 감소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번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아래에 보기 중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이동. 자, 수요 곡선을 이동 밑줄. 수요 곡선을 이동 밑줄 그은 이유는 상이 없거든요. 여러분, 상이 없으면, 상이 있으면 수요량이 변화인데 상이 없어요. 없으면 수요의 변화야. 수요 곡선을 이동이라는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아파트와 대체재 관계는 오피스텔 가격이 인상됐다.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 증가죠.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했다. 여러분, 니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감으로써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이런 B는 아파트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B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B 그러면 1번에 보니까 B 들어갔고 2번도 B 들어가고 3번도 B, 5번도 B 들어가니까 답이 안 돼. 그럼 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찾는 요령 잘 보세요. B가 들어가면 안 돼요. B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자, C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시점 아파트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A, C, D, E가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죠. 자, 16번. AJ 가격이 PA1에서 A2로 하락을 한다. 자, AJ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AJ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이 점을 알파인데 이 점에서 AJ 가격이 하락하면은 AJ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AJ 가격이 하락하면은 AJ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비재화의 수요량이 이렇게 나오죠. 자, 비재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비재화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우측으로. 이 말은 자, A 재화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비재화 두 상품을 물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A 상품 두 상품 물을 때는 대체지 않으면 보완제예요. 자, 여러분 A, B 두 상품을 물을 때는 정답은 대체지 않으면 보완제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은
A제 여러분 예를 들까요?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B 뭐죠?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을 하기 때문에 홍차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럼 B는 홍차야. 그럼 커피 홍차에 있어서의 이런 관계죠. 자, A제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아니지.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홍차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죠. 근데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증가하니까 요거는 바로 뭐죠? 보완제네요.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프림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럼 커피 프림에 있어서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이것은 보완제 관계를 말하고 뭐 이렇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PA가 이렇게 주어진다. 자, A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때 A가 커피인데 만약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B 재화가 이렇게 주어진다. B 재화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홍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때는 커피 홍차 대체제입니다. 그림이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나오면은 A, B 두 상품은 대체제고 이 그림 형태로 나오면 A, B 두 상품은 보완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에 관련된 일반적 이론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공급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